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도 4월이 되었네요. 지난 영상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리기로 약속드렸는데 그게 벌써 석 달 전이네요. 약속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업로드 늦은 점 죄송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되실 작가는 바로 미국 작가 알렉스 카츠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팝아트 스타일의 그림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2021년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전시에서 알렉스 카츠의 그림을 보고 뭔가 팝아트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러나 뭔가 팝아트와는 좀 다른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뉴스에서 알렉스 카츠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지난 3월 말에 열리는 K-옥션에서 알렉스 카츠의 2m가 넘는 대형 꽃그림 노란 골든로드가 경매될 예정이고 추정가가 7억에서 13억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직 뉴스에 정확히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나오진 않았는데요. 추정가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작품 가격이 작품 자체의 가치를 보장해주진 않는다 해도 적어도 이 작가의 유명세만큼은 확실히 보장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을 감상하시기 전 간단히 작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927년생인 알렉스 카츠는 올해 96으로 현재까지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러시아인으로 알렉스 카츠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술대학을 나와 작가 생활을 하던 중 아주 커다란 인물 조상을 그리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알렉스 카츠가 활동하던 시기는 1950년대로 그 당시는 한창 추상 표현주의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 추상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잭슨 폴록의 작품으로 2m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 1960년대는 앤디 워홀을 떠올리게 하는 팝아트가 인기 있었던 시대고요. 그런데 알렉스 카츠는 1928년생인 앤디 워홀보다 한 살 많고 1929년생인 쿠사마 야요이와는 2살 많습니다. 만약 앤디 워홀이 살아있었다면 이들 작가들과 함께 살아있는 거장이 되었겠지요. 암튼 이런 미국 미술계의 분위기 속에서 카츠는 작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술 분위기에 영향받은 그는 추상 표현주의처럼 거대한 크기의 화면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앞선 카츠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대략 2m의 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크기의 화면에 팝아트 같은 이미지들, 즉 세밀한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고 특징만을 잡아내 단순화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팝아트와 같이 자기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대상을 소재로 작업하였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팝아트라고 말하기 힘든 이유는 우선 그는 팝아트처럼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전통 회화와 같이 실물을 보고 스케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빼버린 팝아트 이미지와는 달리 작품에서 단순하지만 풍부한 색감을 표현하였지요. 게다가 팝아트의 실크스크린 같은 상업적 기법이 아닌 전통 회화에서처럼 붓의 터치, 특히 붓의 빠른 터치를 통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1972년 45살에 구겐하임 펠로우십을 수상하였고 이후 95세 구겐하임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카츠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초창기 작품인데요. 1940년대 후반 미대를 다닌 그는 지하철에서 관찰한 인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는 그리는 방법은 배우는 것이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결국 점점 나아지고 잘하게 되지요. 저는 항상 진짜 걸작을 그리고 싶었기에 기술을 열심히 연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열심히 많이 그리는 다작하는 작가가 됩니다.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빠른 붓터치인데요. 그는 인상파에 대해 인상파 작가들의 그림 그리는 속도는 너무 느리며 그에 반해 자신의 그림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마치 프린터처럼 그린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를 표현하는 유명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초창기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초기 작품들은 현재 그의 스타일로 알려진 이런 작품보다 다소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초기 그의 작업은 시각적인 면에서는 프랑스의 거장 마티스 그리고 미국 근대미술 작가들인 밀턴 에버리,
에델 아드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영감적인 면에서는 프랭크 오하라 같은 시인이나 재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석판화로 카츠가 그린 프랭크 오하라입니다. 뭔가 실물보다 상당히 잘생기고 미소년 같은 이미지네요. 이 작품은 카츠의 첫 번째 큰 그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일부러 길거리 광고판처럼 아주 거대한 크기의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카츠는 이런 길거리 광고판의 공격적이고 뭔지 모르게 위협적인 특성을 자신의 그림에 사용하고 싶어 했기에 이 그림을 2m의 크기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의 인물화 작품의 특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평평한 단색, 단순화된 인물로 전통적인 자화상들과 마찬가지로 화면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츠는 꽃이 지니는 아름다움과 동시에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화려한 색채, 시원한 붓터치, 줌인한 구도가 이 시기부터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영화나 잡지에서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프레임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합니다. 그림의 소재인 인물, 풍경 등은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크기인 캔버스에 옮겨져 익숙했던 풍경도 낯설게 만듭니다. 그가 활동했던 1950년대는 잭슨 폴록, 윌리엄 드쿠닝 등을 대표하는 추상 표현주의가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카츠는 곧 구상회화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꾸준히 작업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의 주인공은 그의 아들인 빈센트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 2022년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카츠가 자신의 회고전을 할 당시 찍은 아빠 알렉스와 아들 빈센트의 사진입니다. 아들 빈센트는 시인이자 미술 비평가,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알렉스 카츠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50년대의 미국 미술계는 단연 추상 표현주의가 인기 있었고 1960년대는 팝아트와 같은 구상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960년대 구상은 단순히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표현 같은 정치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대량 생산을 잘 묘사하기 위해 실크스크린 같은 판화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카츠는 당대 유행하던 추상 표현주의, 팝아트, 그리고 이전 시대의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찰나의 아름다운 빛에 관심을 보였고 코카콜라나 캘빈 클라인 같은 광고를 통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인기가 많아 판화로도 150여 점 제작되었습니다.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6-7년 동안 그림 그리는 일에 전념한 후에야 그림을 매우 잘 그리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캔버스의 표면, 즉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며 자신은 이 캔버스의 표면에 새로운 표면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캔버스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알렉스 카츠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그의 빛에 대한 생각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는 1950년대부터 자신의 아내 에이다를 비롯해 자신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는 인물을 많이 그리는 것에 대해 사람의 모습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매번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가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성공하게 된 것에는 이런 거대한 인물화가 한 몫을 했지요. 알렉스 카츠는 그의 광고판처럼 단조롭지만 아름다운 색감의 커다란 초상화로 가장 유욕적인 화가가 되었고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미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알렉스 카츠의 생애와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의 작품들을 좀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